우리가 집이나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계약을 체결하고 내는 돈을 입주금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 입주금, 농촌마을에서는 조금 다른 의미로 쓰이고 있는데요. 다른 지역에 살다가 농촌마을로 이사를 온 사람들이 마을 공동발전기금 명목으로 내는 돈을 입주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요즘 이 입주금으로 농촌 지역사회에 갈등이 일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살다가 고흥의 한 마을로 이사 온 권용찬 씨.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이장을 비롯한 마을 사람들이 권 씨에게 입주금으로 요구한 돈은 200만 원이었습니다. 동네 마을 어른들이 할 얘기 있다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규정을 딱 꺼내놓는데 마을 규정이 또 그렇게도 그 규정이 마을 규정은 여러 가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세입 세출에 대한 거 뭐 쓰는 규정, 마을에 여러 가지 행사 있잖아요. 1년에 할 때 비용은 어떻게 지출한다, 누가 동원된다, 여러 가지 규정이 있는데 아무것도 없이 연구 없이 귀농 개천한 사람은 200만 원을 내야 된다. 선뜻 내기 어려운 액수에 권 씨가 입주금을 내지 않겠다고 하자 마을 주민들이 찾아와 횡포를 부렸다고 말했습니다. 법적 하자수신도 신고해서 주민이 되고 살면 주민이 되는 거지 동네 누구로부터 인정받아야 주민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막 우리 집으로 몰려와가지고 저쪽 길이 우리 집 길인데 뭐 헬리콥터를 타고 다니란 말을 공갈하는데 같은 마을에서 일어난 갈등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달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같은 마을로 이사 온 이주민이 경제 사정을 이유로 입주금 납부를 미루자 주민들이 협박을 했다는 호소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해당 이주민과 관련한 논란이 커지자 고흥군이 중재에 나서면서 사건은 일단락됐습니다.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해당 마을을 찾아가 봤습니다. 모당 이렇게 들어오면 200만 원인데 동네 주민이 된다고 이렇게 이자가 줘야 그 동화가 되지. 동네만 다 마찬가지요. 어디 동네든지 다 들어오면 돈을 낸다네. 이쪽은 500만 원이라던데. 입주금을 받고 있는 다른 마을도 가봤습니다. 마을 이장들은 입주금은 예전부터 이어져 온 마을의 관행이라며 마을 공동사업을 위해 쓰인다고 말합니다. 또한 마을마다 열리는 총회에서 입주금을 포함한 지출 결산 내역을 공개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입돈비를 다 받아요. 받아 괜히 쓴 것도 아니고 모든 것에 쓰는 거니까 경비에 쓰는 거니까 아니 그런 것을 군에서도 잘 홍보를 해줘야 돼요. 홍보를. 그렇지 않으면은 귀농 인구 들어와가지고 괜히 갈등만 생기잖아요. 서로 간에. 그런 게 없애려면 군에서 충분한 홍보를 해주고. 이제 그것은 옛날부터 어른들이 그 돈을 모아서 만들어 놓고 마을 기금으로 쓰는 거예요. 거기서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마을에 무슨 뭐 행사 있으면 보태 쓰기도 하고 이제 그걸로 하여튼 마을 경비를 쓰는 거예요. 자기도 주주가 되는 거죠, 우리 마을에. 최근 고흥군이 마을 515곳을 대상으로 입주금 실태 조사를 한 결과 전체 마을의 약 20%, 94곳의 마을에서 입주금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입주금과 관련한 갈등은 고흥군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경남 통영시의 귀농에 사업을 하려던 부부는 사업 허가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의 입주금을 요구받았고 충북의 한 마을에서는 입주금을 거부한 귀농인이 마을 이장을 고발해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농어촌 지역의 마을 발전기금 관련 갈등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지역 민원사항 자료를 보면 최근 3년 동안 전국에서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마을 발전기금 관련 민원은 모두 74건. 한 달에 평균 2건의 민원이 접수된 셈입니다. 민원 내용을 분석한 결과 귀농 및 이주 시 인근 주민의 텃세가 갈등 발생의 원인이 된 경우가 가장 많았고 입주금 요구의 불합리성을 주장하며 지자체의 조정 역할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마을의 관행이라는 이유로 입주금을 내는데 법적인 문제는 없는 걸까?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치단체, 특히 사적인 조직이 걷는 게 법률상 근거가 있다고 볼 수가 없고 결국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반드시 전제로 해야만 하는 건데 동의를 강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동의 없이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내가 이 지역에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강제시키는 거는 문제가 있죠. 전문가는 자치회 운영 비용의 납부 규정은 강제가 아닌 동의의 부분이고 원활한 조직 운영을 위해 비용 부담을 하더라도 일정 금액 이상의 과한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분명한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어느 조직에 속해 있을 때 그 조직으로부터의 혜택,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비용 부담을 모두가 하는 거는 맞아요. 일정 정도의 운영기금 정도를 마련하는 거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금액이 그 법적으로 수인 한도라고 하는데 그 수인 한도가 넘어서는 부분에 이렇게 강제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고 지자체의 적극적인 중재와 제도 마련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고흥군은 최근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게 물론 입동비나 마을 기금이 민간 영역이지만 저희 행정에 봤을 때 너무 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귀농귀촌인하고 주민들 간의 어떻게 이렇게 공동체 형성을 위한 사실은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귀농귀촌인 하시는 분들이 그 마을에서 좀 주도적으로 공동체 형성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정기적으로 대화를 해본다든가 뭐 토론을 해본다든가 여러 상황을 잡습니다. 고흥군은 마을 주민과 귀농귀촌 발전협의회, 지자체가 직접 참여하는 가칭 귀향귀촌 갈등조정위원회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고흥군은 위원회를 통해 갈등을 조정하는 한편 인식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이주민 상담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지자체가 해묵은 문제로 꼽히는 마을의 텃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인식 개선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 마을 환영회, 집들이 행사 뭐 이런 그 지원을 하는 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계속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귀농귀촌인들이 그 지역사회 그 집단이나 조직에 좀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좀 지원하고 이런 게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보면은 갈등 중재 시스템을 좀 구축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는데 갈등 예방이나 관리 교육 이런 것도 좀 강화를 해야 되겠고요. 이주민과 원주민 사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기 위해 귀농귀촌 지원책을 명확히 고시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습니다.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이 입주금 갈등, 결국은 이주민과 원주민의 입장차가 빚어낸 문제로 보입니다. 서로 다른 기준을 이해하려는 노력과 이 과정에서의 지자체의 적극적인 중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채리입니다.